반갑습니다. 때이른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밖에 나갔더니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나로 발사에는 제격이겠죠. 자, 내일 모레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 이번에는 잘 쏘아 올려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불거진 동유럽발 위기 다시 한번 재정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3%나 급락하면서 다우가 만선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는 1.5% 내린 1637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과 일본 증시가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은 잠시 뒤에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시죠. 서일교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예. 장 초반에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약 323포인트 정도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죠. 그러면서 약 3% 이상 빠지는 그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 마감한 우려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떨어져서 하락 출발이 진행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한 4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보이다가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조금 서서히 줄어들면서 막판까지 조금 낙폭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일단 전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37포인트 마감을 하면서 일단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부터도 항상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장이 올라올 장은 아니다. 바닥을, 즉 진바닥을 확인한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바닥을 아직 확인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수 1670포인트 거기를 찍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고점 라인을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좀 갭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증시 속에서 오늘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갭 하락 출발을 해서 전략 후광으로 끝나면서 양봉이, 즉 갭 하락한 양봉이 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갭 하락한 양봉이 출현되면서 11선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구간으로 마감이 되었다. 11선은 지지하는 구간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기대 심리를 좀 불러일으켜 주면서 뭔가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진바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일단 생각하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어느 정도 뭐 좀 지지를 좀 보여주고 오후장에 강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절대
섣불리 그렇게 또 매수에 가담하지 마시고 지금은 장을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단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맞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좀 종목을 압축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거는 반면에 또 거래소 시장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기존 주도주 중에서도 IT 섹터의 하이닉스 제가 언급드린 종목은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IT 섹터의 하이닉스, 그 다음에 완성차 섹터의 기아차, 그죠? 기아차 이런 종목들, 넥센타이어,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이런 쪽의 종목들에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IT 삼성, SDI 요 정도까지 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어느 정도 좀 주도주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장이 상당히 빠졌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강세를 띄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바닥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왜 그러면 지수가 아직 진바닥이 안 나왔고 왜 지수가 좀 더 빠질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코스피 시장이 저녁 후강장으로 끝나면서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1,102억 원 정도가 유입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도를 했던 개인들이 후반 들어서 매수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자, 서 소장님께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겠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피가 1.5% 하락했습니다. 진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1637 이후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업종별로 어떤 업종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업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거시 경제, 즉 해외 경제를 한번 보자,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경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유럽발 재정 적자에 대한 악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느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느냐?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죠? 재정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유럽 경제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그죠?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로는요. 지금 지난달 5월달이죠. 5월달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약 6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달 외국인들 6조 이상을 한꺼번에 한 달에 6조 이상 하면은 좀 많은 규모죠. 그래서 많은 그 자금을 순매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 첫 번째로 일단 유럽계 자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유럽계 자금에 있어서는 약 한 4조 한 2, 3천억 정도 유럽계 자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이탈이 되었죠. 그러면 유럽계 자금이 왜 4조 이상 이탈이 되었느냐, 즉 이탈이 되었느냐, 매도가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유럽발 악재가 재정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을 갖다가 자기들 투자은행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도를 취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유럽 쪽 말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미국계 자금이겠죠. 미국계 자금과 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가 어느 정도 좀 매수세로 좀 들어와 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계 자금도 지난 5월 달부터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펀드 자금이 지금 미국에도 펀드 자금이 5월 달에 대량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1700포인트가 일단 근접하면서, 즉 1700포인트 근접하거나 이상으로 넘어갈 그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펀드 자금이 유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펀드 환매가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5월달에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그 자금들이 지금 채권 시장, 즉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왜 채권 시장, 안전성이 강화되는 채권 시장으로 이동이 되느냐? 당연히 뭡니까?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단계는 일단 해외 자금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지금 유입 단계는 아니구나. 이걸 일단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일단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리보금리입니다. 리보금리. 자, 이 리보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돈을 주고, 서로 돈을 서로 빌리고 받고,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이자가 주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리보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에 서로 이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이 리보금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요즘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보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즉 상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너가 답답하면은 이자를 많이 주고서라도 빌려가든지 아니면은 못 빌려주겠다, 이런 주의니까 그게 리보금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리보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고 리보 이율이 상승하는 것이고 리보금리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간의 어떤 긴축적인 자금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해외에도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긴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단기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긴축. 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리보금리도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이제부터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으면 향후에, 즉 조만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있습니까 지금? 없다. 호재는 단기 하루로 그냥 지수의 반응이 잠깐 될 뿐이고 악재는 상당히 갭으로 떨어지면서, 갭 하락하면서 악재는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상승할 때는 1% 상승하고 지수 1%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갭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2%, 4% 이렇게 빠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상승 속도보다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세 번째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최앵커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중입니까? 아니면 하락 중입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상승해요?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동산, 즉 주식시장이 올라가야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매매가 활성화되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즉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한 적이 없었죠.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공급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주가의, 즉 지수의 하락이다.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해외 경제나 거시 경제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이나 유동성 자체, 수급 자체,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좀 더 하락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내일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1600포인트 이하에서는 지수가
이하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하자. 그래서 1570포인트에서 좀 넉넉하게 1570포인트에서 1670포인트. 단기 박스권 상단은 1670포인트. 단기 박스권 하단은 1570포인트. 구분하기 쉽죠? 1570, 1670.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600포인트도 우리가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1570 또는 직전 저점인 1550포인트. 좀 더 하락한다면은 단기 악재로. 자, 이러한 부분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도 뭡니까? 주도주.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간다면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수익 구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반응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주식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의 추가 하락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1570에서 1670포인트까지 구간을 잡아보시고 투자 대응 전략 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곳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 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제는 사채란 보통 이것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회사채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또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 교수장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죠.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법이 또 찌올림 땡큐 기법, 찌올림 땡큐 기법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뻔할 뻔짜 기법 이런 것부터 해서 몇 가지를 제가 또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에서 매수고 어떤 패턴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포인트도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렸고 해서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법이 많습니다. 예, 기법이 많고 한데 뭐 웃기는 짬뽕 기법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들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이하게 우리가 일반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의 어떤 패턴들, 어떤 이론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오늘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흔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조금 복잡하다라고 복잡다단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짚어봤는데 굉장히 그 복잡다단한 이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굉장히 이 투자자분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아주 간단하면서 어떤 간략 요약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 요약하게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면은 현재 활용되는 기술적 분석의 모태가 되는 분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교수장님, 네. 좀 쉽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왜? 엘리어트 파동을 깊게 들어가면은,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좀 되는 듯 하면서도 향후에는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했던 내용까지 다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쉬우면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정리하고 또 핵심 요약 포인트만은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가지는 시간이 되겠고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복잡다단하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또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는 간단 요약하게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하고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혹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죠. 즉 이것은 파동의 하나의 그 파동을 이용해서 그죠? 파동을 이용해서 이 본인 이름을 따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자 파동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봉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1분봉이다. 자 1분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과정. 예, 수렴이 되는 과정. 자, 이렇게 수렴이 된다. 그래서 이 평선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힘이 결집이 되고 힘이 결집이 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구조가 일단 여러 가지 그 파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 즉 엘리어트 파동, 그 중에서도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지어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은 쉽게 제가 설명을 일단 먼저 딱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크게 5파동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보시면은 자, 일단 1파, 그 다음에 한 차례 상승했으면은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중에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파, 2파, 눌림목 조정,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조정,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 즉, 상승 후의 하락은 A,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1파, 그 다음에 2파 눌림목 조정, 그 다음에 3파. 3파동이라 하죠. 3파동,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요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시 A, B, C.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상승할 때는 몇 번입니까? 1, 3, 5. 그렇죠? 하락할 때는 2, 4.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뭐 있습니까? A, C. 맞죠? A, C. 그죠?
자, 그러면 요 B는 상승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어떻게 한다? 자, 1번 파동 상승이죠? 1, 3 제가 뭐라 했습니까? 1, 3, 5. 그다음에 B파. 맞습니까? 그다음에 하락 뭡니까? 2, 4. 맞습니까? 2, 4. 그다음에 AC죠, AC. AC 전부 하락이죠? 그러면 A, C.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내는데, 자, 이것을 상승한다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승할 때는 충격을 가해야지 상승한다 해서, 충격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충격 파동이라고. 자, 이것은 조정이 나오죠?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오니까, 2, 4, A, C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락. 이것도 하락 중에서도 눌림목 하락이죠? 눌림 조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충격 파동이 아니고 뭡니까? 예, 조정 파동이라 한다. 조정 파동.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뭐 이게 뭐 충격 파동인지 뭐 이게 뭐 조정 파동인지 나 그런 건 모르겠다. 상승은 1, 3, 5다. 그다음에 여기 B까지다. 그죠? 맞죠? 보시고 그다음에 하락 2, 4, A, C까지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 안 맞아 들어갔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에 즉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잘 보세요. 1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2파 눌림목 조정이 딱 들어오는데 이 눌림목 조정이 요 정도까지 하고 상승해 줘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아니고 다시 첫 시발점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다. 아니면 다시 깨버렸다. 이거를 깨버렸다. 상승 후에 조정이 아니고 바로 그냥 직전 저점까지 1파에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거나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성성들러 가다가 말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항상 그 전제 조건은 뭐다? 1파 상승의 시발점 가격은 절대 깨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자, 2파 눌림목까지 조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파로 하면서 1파동의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3파가 진행됩니다. 3파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눌림목 뭐가? 예, 4파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죠. 조정파동이 진행되는데 이 4파에서 말입니다. 이 4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파에서 직전 시발점 가격을 깨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은 이 4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 4파는 자, 여기까지 눌림목 주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것도 뭐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뭐다? 자, 이 조건은 뭐다? 이 3파가 진행될 때 4파 눌림목 조정일 때는 자, 1파의 직전 고점을 어떻게 한다? 1파의 직전 고점을 깨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파의 조정은 1파의 직전 고점을 깨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성립이 전제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을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5파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파가 진행되고 이 마지막 파동인 5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 하락 A, 상승 B, C, A, B, C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일단 2파 조정파동과 4파 조정파동의 전제 성립 조건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즉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 두 번째 사항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짚고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1파 이 왜 안 나와?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는데 자, 여기 1파죠. 그 다음에 여기 3파죠. 여기 5파입니다. 그러면은 1파, 3파, 5파동 중에서 이 상승파동이죠. 자, 이게 전부 상승입니다. 그죠? 상승. 자, 상승을 할 때 1파동이 제일 상승폭이 크다.
크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보통 어떻게 된다? 보통 3파동이나 5파동이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한 개의 파동은 상승폭이 크다. 반드시 한 개는 상승폭이 크다. 그 중에서도 보통 3번 파동, 그죠? 이 중간 파동이 제일 상승폭이 크게 보통 나타납니다. 근데 3번 파동이 상승폭이 높게, 상당히 깊게 많이 안 올라가면은 그 다음엔 뭐다? 5번 파동입니다. 그죠? 5번 파동이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면서 상당히 상승 속도를 높게 한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1번 파보다는 3파, 통상적으로 3파가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3파에서 상승폭이 길게 안 나온다면은 5파에서 마지막에 5파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단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딱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죠? 예, 요게 다입니다.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상승이 이 주가라는 것이 이 상승이 이렇게 그냥 쭉 그냥 급등합니까 이렇게? 예? 90도로 이렇게 급등을 쭉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찌글찌글 혹은 뭐 찌그덩찌그덩 예? 찌글랑찌글랑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상승 1파에서도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승 1파에서도 보면은 이 길이만큼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나온다? 5파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파가 나오고 하락 조정 눌림목 조정일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상승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안에도 세부적으로 5개씩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 5개, 3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복잡다단하게 이 안에 파동이 나오는 거 이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차트를 딱 펴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이 306일선이죠. 그죠? 예, 306 이평선. 이평선에서 딱 주가가 여기서 계속 매집했다가 그죠? 거래량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급등을 이제 출발합니다. 급등 출발을 딱 했을 때, 자, 여기 출발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건 아니죠? 급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 주고 또 직전 고점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그 파동의 폭은 여러분들 3파나 5파에서 보통 많이 길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엘리트 파동이론은 어느 정도 요약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주가의 변화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볼까요? 사례는 제가 간단하게 한 2종목 정도만 예.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장중에 매매했는 우리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하고 매매했는 종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보다 강한 놈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림이라는 종목 자 차트를 잠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림이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셨을 때 하림이라는 종목은 자 여기서 이만큼 상승 후에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또 매집 들어가죠. 그죠? 자, 1차 상승 후에 매집을 들어가고 난 후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급등 후에 또 뭡니까? 매집을 또 들어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막 직진해서 막 계속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에 또 매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나서 또 장기간에 또 매집을 하고 이러면서 또 올리고 이렇게 또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계단식으로 자꾸 올라간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또 어떤 패턴이에요? 예, 직전에 어떤 고점 또 돌파하려고 하지, 그죠? 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파동이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장 초반에 뭐 강보합권에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수급이 좋더라.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계단식으로 1파 후에 그 다음에 2파, 그죠? 조정이 직전 저점을 안 깨고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또 4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본적인 매매 타이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사례는 여기서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일규 수장님과 함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문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엘리어트, 2번 서일규 수장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답 참 쉽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은 서일규 수장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신 건지요? 예, 하늘이야가 목표가 달성됐죠. 예. 목표가 달성이 돼가지고 차익 실현 매도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제가 한 50일 가까이 들고 왔죠. 그러니까 약 한 2달 가까이 들고 오면서 제가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간다.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만원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만원 잡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또 8천원으로 또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8천원에도 도달을 아슬아슬하게 못하고 그런가 동시에 제가 또 다시 7천으로 또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을 지난번 출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볍게 7천을 돌파하고 오늘 종가상으로도 7천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벌써 목표가 7천을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 매도를 했고 수익률 16.6%로 수익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유아는 7,000원 목표가를 달성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삼성테크윈도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시하셨던 매수가가 95,000원이셨는데요. 목표가는 12만 원이었고요.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홀딩하고 계신 건가요? 예, 홀딩입니다. 제가 삼성테크윈 굉장히 시청자분들께 또 강조를 드린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완전 그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주도주 군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다. 향후 성장성도
더 좋아질 것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택코인 매수가를 10만 원 아래로 제가 잡아드렸죠. 처음에는 10만 원 아래권인데 그때 당시에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형성된 가격이 한 9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매수가를 9만 5천 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제가 12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12만 원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좀 보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가격이 10만 2,500원이죠. 10만 2,500원이니까 지금 9만 5천 원 매수가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약 한 7.8%의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홀딩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전 기술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98,200원 선에서 종가가 나왔는데요. 역시 차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예, 이 목표가 달성하고도 뭐 오버슈팅이라고 나오고 있죠. 예. 한전 기술은 뭐 며칠 전에 또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제가 83,000에서 84,200원 사이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 평균 단가 뭐 83,000에서 83,500원 잡더라도 일단은 목표가가 제가 9만 5천 원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 9만 5천 원까지 해서 최근에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고 오늘 또 4% 넘는 강한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오늘 현재 가격이 98,200원이니까 거의 10만 원 근접하고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대단할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저는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 14.4%의 수익을 내면서 보유 기간도 25일이나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리딩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기술까지 목표가를 달성하시고 14%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서 수장님, 예. 자 이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제가 컴투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예, 인터넷 관련주, 컴투스도 뭐 하루 만에 추천드리고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다음에 SK컴즈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도 목표가 하루 만에 달성이 되었죠. 예, 뭐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강세를 좀 나타내는 게 돼서 만약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최근에 또 오늘도 제가 또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한전기술, 그 다음에 한일유야.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택코인은 홀딩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제가 신규 추천주로 한 종목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완성차 즉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 또 2분기 실적도 더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현대차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상승률이 더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기아차는 반드시 여러분들 신규 종목으로 포트에 편입해 주시고 오늘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기아차는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차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중에서도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수를 해 주시고요. 매수가는 33,700원. 오늘 종가가 33,700원이죠. 그래서 33,700원에서 32,800원. 33,700원에서 32,800원. 뭐 요 정도 선이면 매수 권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7,000원에서 38,000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 4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4만 원까지 보셔도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37,000원에서 38,000원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8,700원. 28,700원 또는 2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넉넉하게 제가 추천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아차를 말씀하셨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를 38,000원까지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기아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일규 수장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입니다. 기아차 오늘 종가 기준이네요. 33,700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37,000원에서 38,000원 주셨는데 중기적으로 본다면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손절가를 28,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기아차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아니에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대우 AL을 예, 3,460원에 50% 가지고 있거든요. 대우 AL을 3,46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이거 이제 중국 뭐 철도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예. 그 처음에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자꾸 이제 더 샀거든요. 그 내려올 때마다 다시 또 더 잡고 그래가지고 매수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 손해가 지금 많이 났어요. 예, 좋다고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손해를 보고 계시군요. 저희가 서일교 수장님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요. 예, 예, 이거를 지금 이라도 팔아가지고 혹시라도 손절하고 우량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예, 손절가를 그래서, 잡아본다면, 예, 얼마 예, 그래서 정도까지 전화드렸습니다. 잡아볼 수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서일교 수장님, 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단은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그 전화 문의 주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조금 짧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우일 철도 관련주죠. 예, 철도 관련 테마에 엮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마에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두 번째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의 종목이기도 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얼마 전에 약 한 영업이익이 2,000%. 뭐 20%도 아니고 2,000%가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우에일은 상당히 강세를 그래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관련주로 뭡니까 대아티아이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삼연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군보다도 세명전기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우에일은 그래도 지금 종합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다. 단지 매수 타이밍이 너무 고점에 잡았다는 거 이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만약 빠져준다면은 즉 2,600원 근접한다면 너무 지금 손실폭이 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 고속철이 이번 달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고속철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수주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만약 작용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을 2,600원 잡으시고 2,6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도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은데 지금 비중이 50%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차원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만 지키라. 즉 손절가 2,6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하시고 손절가 2,600원 이탈하지 않을 때는 종가상으로입니다. 이탈할 때는 좀 더 보유하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즉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면서 같은 테마가 움직일 때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6월달은 브라질 고속철 수주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좀 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지만 서 수장님의 핵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 수장님,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돌발 퀴즈는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엘리어트, 2번 서일교 수장입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서일교 수장님이 과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개발을 하셨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답변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